네, 안녕하세요. 홍 수장입니다. 아저씨가 또 점쟁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이 연락을 주시는 걸 아저씨는 꼼꼼하게 다 읽어봐요. 아주 간단한 글이든 장문이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한 거, 고민되는 거, 아저씨한테 묻고 싶어서 저렇게 애를 써가지고 메일로든 SNS든 통해가지고 저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가 이거 첫 구절만 읽어줄게. 첫 구절만. 저는 경기도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미술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갖고 입시 학원도 다니고 준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자기가 원래 관심 있었던 미술과 관련한 학부로 반수하려고 그러는 친구예요.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고민하는 걸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정확하게 이 질문을 한 친구의 현재 상황을 몰라요. 심리 상태를 알고 싶은 거지. 이 학생이 돈이 많은지 어떤 집의 자녀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가 현재 처한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좀 알려줄 수 있는 정도는 아저씨한테 알려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뭐 까발기거나 이러지는 않거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런 식이에요. 모 대학. 그리고 나는 현재 뭘 전공한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고민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노출을 시켜줘야 아저씨가 좀 더 정확하고 또 질문한 여러분들에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저렇게 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감추고 어떤 누군지는 모르는 심리 상태만 저렇게 던져놔 버리면 아저씨가 대답해주기가 되게 곤란해요. 그러면 점쟁이가 돼서 이렇게 점을 쳐야 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해가지고 그 고민의 질문을 쓴 저걸 보면서 일단 경기도면 스카이는 아니네. 오케이. 또 재학 중인데, 현재 지금 휴학 중이거나, 뭐, 자퇴한 상황은 아니네. 현재 학교에 있네. 그리고 어, 대충 디자인인데 디자인이란 굉장히 포괄적이죠. 뭐 섬유도 있을 수 있고 웹도 있을 수 있고 공학도 있을 수 있고 행정도 있을 수 있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 속에 여러 문화 속에 스며들어서 어떤 것을 전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디자인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 관련 오케이. 어, 그리고 일단 마음에 안 든대. 이 자기가 하는 공부가.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대중들과 만나기 위해서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대중과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 사회에 이 미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탄생시킨 디자이너인데 디자인이란 말이 근데 나는 그건 싫고 미술을 하고 싶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점을 칠게요. 근데 이 애매하면서도 자신을 감춘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아저씨가 왜 대답을 하냐면 자신은 감췄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함축해서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저는 이름은 쓰되 제가 다 바꿔요. 그리고 성은 말 안 해요.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훈 씨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 중에 질문한 놈이 또 아저씨 내 정보 왜 말해요? 내 이름을 왜 말해요? 진짜 뭐 창피해요 이러는데 자식아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임마. 그래서 이 지훈 씨가 질문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반수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있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졸업은 해버리고 그냥 일찍 사회생활로 빠질까요? 하여튼 갈팡질팡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질문한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중심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그런 상태보다 더 뭐랄까, 이 친구의 고민은 자기 생활에 있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관택이라고 하는 거에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이 친구 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관택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반수를 한들, 자기 전공 과목을 바꿔서 편입학을 한들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야, 요거는 영상으로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 판단을 하게 만든 메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훈 씨는 복 받았지. 평균적으로 아저씨가 받는 메일 중에 일주일이면 한 30통 정도 되거든요. 30통에서 SNS고 뭐고 쪽지고 다 합해서 뭐 이메일만 치면 뭐 한두 개밖에 안 되지만 그 30개가 넘는 질문들 중에 이렇게 추합하다 보면 지난날에 아저씨가 영상에 올려서 대답을 해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복된 건 대처 있으면 피해요. 그렇지만 지훈 씨가 보낸 이 메일을 보는 순간 나는 이 친구는 분명히 이건 관택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이제 막 점을 치는 거야. 혼자서 막 추측하고 막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 메일을 보내려면 좀 내가 어떤 학교에 있고 어떤 걸 전공하고 있고 라는 걸 좀 밝히라고. 아저씨가 영상이 되고 그걸 밝히지는 않으니까. 그래야 너가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떤 학교에서 하다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런 상태가 왔구나를 판단하면 좀 더 실질적이고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보내버리면 아저씨가 이제 점을 쳐야 되잖아. 이게 신기를 받아야 되잖아. 이게 내가 무당인지 뭔지 Q&A 하다 보니까 자꾸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저씨는 지훈 씨가 보낸 질문을 보고 대한민국 청년 절대 다수가 지금 관택에 빠져 있다. 그럼 이런 친구들에게 아저씨가 뭔가 이야기를 좀 결론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 씨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반수를 한들 편입학을 한들 유학을 꿈꾸든 바뀌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지훈 씨 돈 많아요? 아니면 주변에 인맥들, 집안이 좋아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있는 환경을 바꾼들 지금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해요. 지금 지훈 씨가 처한 상황이 무슨 졸업을 하고 난다 그래서 앞에 뻥 뚫린 뭐 하이웨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싶은 회의감도 들 것이고. 근데 지훈 씨가 질문한 질문 중에 지금 스카이대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들은 지훈 씨가 느꼈다시피 취준생을 위한 교육, 취준생을 위한 에듀케이션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10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을 정부나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의 출신 학교들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힘과 권력들을 능가하는 대학으로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사회로부터 수많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보니 커리큘럼 자체가 취업을 위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들이나 아니면 학과목들이 10위권 안에 있는 연구라든가 어떤 실험이라든가 이런 건 쏙 배제한 채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는 거 위주로 돼 있다 보니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배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내가 배운 지식이나 기술들이나 학문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은 보이지 않고 현실에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교수들이 내준 이거는 뭐 레포트, 이거는 학교가, 이게 10위권 바깥에 있는 학교들이 이거 잘못 들으면 아저씨가 계속 대학을 막 비난하고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갈 만한 데도 없고 이런 줄 아는데, 대학을 비교하거나 아저씨 말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아저씨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훌륭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서울대? 카이스트? 그럴 수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라 그러면 난 성균관대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전 대학 안 나왔어요. 성균관대하고 조금 더 연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순수한 개인적으로 판단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돼야 정상이에요. 왜?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만든 대학이니까. 유럽의 그 어떤 대학보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은 성균관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되기까지 이 성균관의 역할은 일제강점기 때 사라질 뻔했던 것들을 이권단체들이 개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판 5분 전 되고, 거기다가 유림들은 정통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아예 학부가 근대 발전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오래된 관습 같은 것들만 보존하려고 했던 이런 착오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현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근자에 들어가지고 성균관이 뭔가 깨닫고 바꾸려고 하고 삼성으로부터 이렇게 협력도 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은 말 못해요. 학교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려고 하지만 이런 성균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학이 돼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거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일본이 만들어낸 대학을 발전시킨 서울대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돼요? 이대처럼 김한란이 자기 그 순수한 어린 학생들을 가지고 일본 제일 국민들을 위해 우리 한 몸 바쳐 헌신하자고 했던 그런 대학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이 돼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성균 같은 데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운영을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이 돼야 되는 거고, 여성을 대표하는 대학이랍시고 이화여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철저히 친일에 지금도 이화여대 가면은 김한란 동안 떡하니 차려입고,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여성 동지들의 집합계이고 여성들의 묘람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대표하는 학교로는 조선 왕실에서 직접 관여하고 만든 조선 왕조 그 고종시대 때 순헌황 귀비 엄씨가 만든 숙명여대가 정말 대표하는 여성대학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놈의 숙명여대도 일제강점기 끝나고 미 군정청 하에 있으면서 토지 문제, 재단 문제, 현재까지도 그것 때문에 학교는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그러니 아저씨가 이야기한 이런 성균관이나 숙명여대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대학들인데, 이것들은 완전히 개판 5분 전 돼 있고 일본 애들이 세운, 미국 선교사가 세운 그런 학교들만 지금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최고의 이런 애들 배출해도 저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저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느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뭐 회사도 있고 뭐 사회 분위기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최소한 윤리와 도덕과 사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관을 가졌느냐, 이 친구의 역사관, 현실을 본 직시하는 그런 현실적 관점,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 사회가 사관을 대단히 중시하는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해서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훈 씨가 하는 디자인에서 내가 순수한 미술과 관련되는 그러한 관여도 하고 있는, 실제로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인맥을 형성하고, 또 그런 집단에서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미술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른 어떠한 학교를 간들 만족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현실을 똑바로 보는 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학이라는 거에 입학하고 나면 대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수많은 미션들이 떨어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숙제도 하고 시험도 치고 그냥 지시하는 대로 꼬박꼬박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살아오면 아무 문제 없었던 인생인데, 이놈은 대학만 딱 들어오면 시간 이건 내가 수업 받을 건 내가 신청해야 되고, 밥 먹는 거 입는 거 학교 학점 관리부터 교수가 떨어주는 미션까지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팀별로 조별로 묶어서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지. 저 새끼 꼬라지 보기 싫어도 그 팀과 함께 해결해내려면 그 팀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20년 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부여받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학이라는 곳만 가게 되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관택이에요. 실제로 신종어지만 이 관택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잘 조사해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남자들은 조금 그래도 관택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 피난처가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곳으로 자신을 도피시켜서 현실에서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난처가 없이 온몸으로 받아 견뎌내면서 1학년이 2학년이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생활을 하게 된다고,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관태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이러한 관태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내 주변을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해서 지훈 씨가 고민하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인,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실증이 느껴지고 아무런 나는 애정을 느끼지 못하겠고, 미술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새로운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으면, 저는 단언컨대 그런 방법을 쓰지 마라. 지훈 씨가 처한 지금의 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미술과 관련해서 사람들과 그 그룹과 만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지훈 씨는 학교라고 하는, 지훈 씨가 속한 환경이 지시하거나 해야 될 이런 미션들을 철저히 지키고 순응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반항적으로 아저씨처럼 거부하면서 살아도 되고, 위반하고 살아도 되고, 아저씨처럼 해탈하고 살아도 돼요. 교수가 지시한 대로 꼭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지훈 씨가 교수의 말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꼭꼭 참여해가면서 높은 점수를 유지한 스펙을 쌓아봐야 이 사회에 나와서는 그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영상에서 아저씨가 말하면서 앞서
대한민국 스카이대라고 하는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쓸데없는 거란 얘기예요. 학점 잘 받으면 뭐예요? 학점 잘 받으면 뭐하냐고. 학교에서 4년 내내 A뿔 따고 받아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한들, 지훈씨가 막말로서 카이스트 나온 학생들하고 비교가 돼요? 서울대 나온 애들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회사 인사 담당자라면 객관적으로 성적이나 보겠어요? 어떤 학교 나왔는지 보겠지. 그러니 지훈씨가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생활한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을 따낸들, 그건 이 사회에 나와서 전혀 비교 대상,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학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고수해왔잖아, 이 사회가. 그래서 스카이대가 아니라면 그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나 교수들의 말을 충실히 잘 따르고 살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없는 거지. 반항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반항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학교 학점? 막말로 해서 지훈씨가 졸업할 때까지 수석으로 졸업할 자신 없으면 A 붙다고 받을 생각하지 마요. 그냥 D만 받아도 돼, D만. 그렇잖아. 학교 수업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고. 대충 기본만 할 정도면 따라가. 나머지 시간에 지훈씨에게 투자를 하라니. 미술 관심 있어요? 그럼 미술과 관련한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데 노력을 경진해야 되고, 미술과 관련한 단체나 그런 모임이나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그런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저씨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소개받거나 그러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비쳐요. 아저씨는 설명했잖아요.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지만 지훈씨가 원한다면 저는 지훈씨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저씨와 일단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 지훈씨 친구 먹자. 그래, 그런 고민하지 마. 대충 살아도 돼. 끝. 앞으로 연락하고 살아. 인맥이라는 건 간단해요. 상대방의 결심을 얻어내고 내가 결심만 하면 서로 친구가 되든, 본인이 생각하고는 인맥의 기준선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해 나가면 되죠.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인맥이라는 것도 그렇고 학교 사회도 그렇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쉽게 혈연관계처럼 친근하게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 어떤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 각기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지훈씨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처럼 시간을 좀 투자해서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좀 연습해보자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지훈씨가 지금 학교에서 너무나도 학교 생활에 관한 회의감도 오고, 학교의 과제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결과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훈씨가 말했다시피 학교에서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닥달하고 과제 내주고 지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질이나 관습이나 여러분들의 재미와 성격이나 습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너 앞으로 이거 안 하면 너 취업 어림도 없어. 돈도 못 벌어. 사회에서 못 먹고 살아로 에듀케이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두고 마치 학교는 나에게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돈만 버는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저씨가 지훈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는 걸로 학교 생활을 지금까지 이뤄나가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그리고 본인이 학교에 기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이 학교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점수로 축적되고 스펙으로 쌓여 있다라고, 지금부터 그 생각을 전부 지워버리라고. 사회에 나가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지훈씨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을 뽑으려고 이력서를 받았어. 아니면 면접을 했어. 어느 학교 다녔어요? 라고 묻지. 학교 다닐 때 과제 열심히 했어요? 조별 그 과제 받은 거 잘 수행했어요? 학점 몇이에요? 학점부 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면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디 살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렇게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의 스카이대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그거는 이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입장, 사장들에게는 관심 밖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냐고. 왜 학교에서 그렇게 학점을 따려고 애를 쓰냐고. 기본만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내가 대충 하라고 하는 이유는 대충 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틈을 벌려야 된다고. 그 틈을 여러분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경제에도 관심을 갖고 국제 상황에도 관심을 갖고 하면서 자신의 영향을 학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 국제사회, 한국사회라고 하는 다양한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슴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오로지 학교집, 과제, 누가 지시한 거나 해야 된다 그러고 안 하면 작살나는 건 줄 알고 있고, 이렇게 사회 경험 없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려고 그러냐고. 아저씨가 반어법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학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학교에서 주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은들 사회에 나오면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왜? 여러분 스카이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커다란 뒷배경을 옆에 두고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업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시에서나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수많은 행사나 단체나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 참여해 봐야 되는데, 지금시 서울시 들어가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 행사들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청년단체 활동이나 이런 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냐고. 오로지 부모님이나 교수들이 던져주는 숙제나 과제나 지시한 것들만 꼬박꼬박 네 하고 살았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반항하세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사회에 나와봐야 지훈 씨가 그 부모 말이나 교수들 말을 충실히 따랐던 거에 대한 점수, 캐리어 전혀 사회에 반영 안 돼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지훈 씨가 학교에서 아무리 높은 스펙을 쌓고 학점을 최고로 받아갖고 수석으로 졸업한들 이 사회에서는 그런 학생 취급 안 합니다. 왜? 10위권 바뀌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아저씨가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대학생이에요? 우리나라 스카이대 이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에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학교로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수가 내준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A뿔 따고 못 받았어요? 당연히 해요. 안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10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넌 낙오자야, 넌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낙오자냐 성공자냐 능력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대학이라는 걸 너희들이 이 10위권 안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들 뭐 대학 나왔냐?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느 대학을 다녔냐고 묻지도 않는 판에 네가 대학 생활에서 뭐 A뿔 따구를 받았느냐 아니면 맨날 학사경고나 받았느냐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졸업만 했으면 졸업했구나. 휴학했으면 휴학했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그렇고 네가 어떤 기술을 가졌는데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가 중요하다고요. 너 어떤 활동을 했는데. 아저씨 말이 안 믿게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나 국가에서 요즘 취업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취업 박람회 같은 거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긴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이력서만 가지고 취업은 절대 선발 안 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면접 때문에 뭐 학원 다니면서 면접 연습하고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 연습하고 이러는데 아저씨는 세상을 오래 살았잖아. 방송, 영화, 광고 쪽에 20년 넘게 활동했잖아. 예술 디자인 분야, 이 크래프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서 예술 디자인 분야에 지금 15년 넘게 활동을 했잖아.
그러니 아저씨 인생 전반을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광고, 영화판은 물론이고 예술 디자인판을 40년 넘게 활동하면서 그 속에서 이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청년들을 선발하고 어떤 식으로 그룹화하고 소속화하는지를 다 봤잖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스펙이나 학교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 그런 거 안 봐. 얘가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를 보는 거지. 학교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 때 아저씨가 SBS 처음 출발할 때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고 인지도도 낮고 이제 새로 막 생긴 방송국인데 누가 와? 그리고 경력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지. 신입사원들 뽑으면 어떤 경력자가 여기 와서 교육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MBC, KBS 원래 있던 사람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처음에 운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최초로 신입사원이라고 뽑은 게 처음 방송하고 한 1년 지나서 2년째 들어섰을 거야. 형식적으로 1년 때부터 이제 서울방송에서 신입사원, 뭐 연기자도 뽑고, 아나운서도 뽑고, 뭐 기자도 뽑고 했지만, 그는 형식적인 거고, KBS, MBC에서 베테랑들이 갔을 때 그 밑에 시다발이 하는 애들 뽑느라고 그냥 온갖 그냥 연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뽑은 거고, 정상적으로 뽑을 때는 이 태영그룹이 무조건 서울대 애들만 무선 뽑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 거 학과목이 중요하고 스펙 그런 거 안 본다니까. 수천 통의 이력서가 왔을 때 학교별로 다 뽑아버렸다고. 그래서 지금도 서울방송에 서울대 애들이 제일 많아. 다른 학교 애들은 합격해도 소용없어. 그냥 써먹고 그냥 시다발이 몇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아저씨 시대 때는 그랬었다고. 근데 2000년이 들어가고 김대중 대통령을 경험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이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정당성이라는 게 부여가 되면서 학생들을 좀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돈을 주고 직원을 부릴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하고 대행하는 회사들이 급 발전하면서 회사들이 인크루트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소개받기 시작했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는 보통 이 예술 디자인 계통이라든가 영상 미디어 쪽에서 운영하는 이 리더들이, 사장들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학교 나왔는지는 중요하게 안 본다고. 이 친구가 학교에 학점을 얼마나 우수하게 받았고 우수한 뭐 이렇게 생활했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인터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의 기량을 펼칠 건지를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자면 대단히 경험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가진 정보의 수준을 인터뷰 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넣고 취업하고 싶은 회사, 취업하고 싶은 디자인 회사나 또는 단체나 또는 그룹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이 회사들의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 방향까지 추측해서 본인이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아주 짧고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보를 취합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든 어떻게 학창시절에 생활해왔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든 그건 상관없이 인터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어서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이런 장르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뛰어드는 거니, 당연히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사회, 경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파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내 전공에 지금 적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라는 걸 고민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학교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소속 거기 뒀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정보죠. 어떤 정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거기에 발맞춰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의료 분야, 영상 미디어 분야, 디자인 분야들이 그렇다면 이 바뀐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쳐다봐야 되는 거지.
그러한 정보들 익히고 그러한 정보들 던져주는 게 진짜 교수인 거예요. 진짜 학교고. 단순히 소프트웨어 자 파일 여시고요. 뭐 이거는 뭐 인아웃 하시고요. 이건 플러그인 하시고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몇 개 끄적끄적한 거 가지고 아 나 이런 대학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하는 게 스펙이 되겠냐고. 안 되지.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 지훈 씨. 그러니 지훈 씨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가 꿈꾸는 다른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서 반수를 한들 편입을 한들 유학을 간들 지훈 씨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훈 씨가 지금 감당해내야 될 책임의 몫이 학교에서 던져주고 학교에서 던져주는 정보나 자료나 과제나 그런 거에 목숨 거는 그런 미련한 친구가 되지 말고 그냥 중간만 합니다. 낙제만 안 받을 정도만 유지하면 돼. 그리고 학교 학생과나 또는 학교 행정부에서 통해서 직접 매일 방문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지 또 시나 정부에서 대학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아카데미를 어떠한 지원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참여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꼭 학교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아니면 각종 지금 그 비영리 단체들이 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그 포럼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드시 참여하는 경험,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할수록 지훈 씨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른 환경에 있던 친구들을 많이 인맥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훈 씨가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그런 정보들 이외에 아주 다양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참신한 정보들 많이 습득하게 됨으로써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있는 학교에서 교수가 떨어주는 그런 과제나 풀던 1, 2년, 3년 보낸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냐고. 그런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넓게 가지려면 나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의 친구들을 사귀고 또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끊임없이 관심을 내가 학교에서 던져주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시나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좀 단체나 협회 등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을 해내고 있냐고. 거기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행동함으로써 그 수많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교류를 갖고 그런 정보들을 습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훈 씨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경기도에 있는 이 대학에서 바라보는 눈과 경험을 좀 더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훈 씨가 지금 인맥 가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래서 아저씨가 인맥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저씨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 그러면 좀 얘기해주고 싶어. 아저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영화나 뭐 방송, 미디어 이런 쪽에 굉장히 오래 일했거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만나고 유지하고 했겠어, 그지? 그러면 아저씨가 아저씨를 둘러싼 뭐 일과 관계에서든 뭐 어떤 식으로 인맥을 관리하냐 그러면 아저씨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혈맥과 계맥과 지맥과 비맥과 계맥과 동맥과 쇼맥과 티맥으로 나눠가지고 핸드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 아저씨는 장부로 전화부처럼 다이어리에다가 장부로 들고 다녔어요. 거의 책이야 책. 그럴 수밖에 없지. 연락이 오면 누구한테서 연락이 왔는지 어느 수준에 내가 응대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이어리 내 연락처나 인맥 관계도가 있는 책이 따로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저씨가 나눠놓은 것은 혈맥, 계맥, 지맥, 비맥, 동맥, 쇼맥, 티맥으로 나눠놨어. 그래서 이걸 설명할 테니까 도움이 되면 지훈 씨도 이런 식으로 인맥을 관리해야만 돼. 사회는 인생은 자라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줄에 서야지 잘 풀리는지는 이건 명백히 나와 있는 진리가. 인생은 줄이라니까. 어떤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이건 진리야. 현실이야. 이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야. 학교가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아. 학점이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느냐 미술을 하느냐 중요하냐고? 절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이 있어.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조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나 자기 재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성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사한 거야. 거기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순수한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5%, 나머지는 전부 인간관계가 85%로 이루어졌더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각자가 어떤 수준에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의 요 조건이 인간관계가 85%를 차지한다니까. 그 나머지 15%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술적 능력, 인지 능력, 자기의 능력은 15%라니까. 성공이란 조건의 중요 요소로서 자기의 능력은 15%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인간관계야. 그러니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지훈 씨는 학교에서 떨어져 주는 스승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스승이 내주는 과제나 풀고 앉아있고 조별 팀별로 해내는, 이건 웃기는 짓거리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저씨가 이 영상을 통해서 대학 가지 않고 열심히 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이 친구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이 친구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 인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인맥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지. 또 그 인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게 문제지. 대학 다니는 친구들보다 얼마나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이 현재 여러분들보다 훨씬 앞선 사회를 가고 있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모를 뿐이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댓글에 뭐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인간관계는 본인의 성장, 본인의 인생에 훌륭한 연료고 아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 나가라 해서 아직 얘기하다 보니까 확 빠져버렸는데, 아저씨가 그동안 수많이 아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만나고 인맥을 유지해왔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 원래 영상 미디어나 영화나 이런 예술 계통에 있다 보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진퉁이냐 가퉁이냐를 나눠야 되고, 내가 과연 보호하고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혈맥, 지맥, 계맥, 이런 동맥, 피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혈맥은 당연히 내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을 혈육과 관련된 인맥 관계니까 혈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계맥은 스승이나 선배나 고참들, 이런 계통의 관계를 계맥이라고 저는 나눠놨어요. 그래서 혈맥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꼭 내 가족, 친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에 준할 정도로 신뢰가 가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혈맥의 노트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놨었고, 계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존중하는 사람, 또는 내가 하는 업을 앞서서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저분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 계통에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을 계맥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놨었어요. 또 하나는 지맥인데, 저는 지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되는 친구들, 또는 대학 친구들, 학원 친구들, 또는 교회 관계에서 내가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맥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놨어요. 또 동맥이라 해가지고 지역과 뭐 업무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맥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소용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섭외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을 교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군경과 항상 연락을 취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게 비맥이라 해가지고 비즈니스 관계에서 또는 회사, 아르바이트, 일과 관계에 대해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적는 그런 파트도 있었는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어드바이스를 잘 해주는, 그래서 꼭 일과 관계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시시각각 얻을 때 가장 잘 대응해 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동맥 관계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일하고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데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적어놨고, 쇼맥은 뭐냐 그러면 뭐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갑자기 들어와서 친한 척하고 막 그냥 아저씨 좋다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여기 쇼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분류를 가지고 철저하게 적어놨을까? 지훈 씨는 아마 이런 얘기도 처음 들었을 거고 이렇게 적어놓은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훈 씨 이렇게 인맥은 철저히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야만 해요. 이게 재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지훈 씨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맥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의 관태기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 관태기를 겪고 있는 지훈 씨 같은 경우에 주변 인맥은 전부 티맥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의 청년들이 관태기를 겪는 경우의 수를 보면 주변에 어떤 인맥을 갖고 있냐면 전부 쇼맥과 티맥이에요. 이런 전부 쇼맥과 티맥으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 본인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관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해서 이러한 인맥 관리는 나쁜 게 아니라 필수 요건이에요. 사회생활을 해나가며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훈 씨도 여기서 중요한 건 혈맥은 알겠고 계맥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이 비맥과 동맥, 쇼맥과 티맥은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지훈 씨 같은 경우 혈맥이 있는 사람들 하루에 몇 번 연락하죠? 오히려 혈맥이 있는 사람들은 지훈 씨가 하루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 그냥 마음대로 편할 때 연락하죠. 그럴 정도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함께 시간을 했나요? 인생에 있어 거의 대부분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혈맥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면 혈맥에 가깝게 내가 이러한 수많은 인맥들 가운데 추출해내서 내 혈맥에 가깝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등록해 놨느냐에 따라서 지훈 씨의 미래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혈맥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고 이제 늙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다 보니, 하지만 이런 혈맥에 의해서 내가 여지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낮은 학벌에도 불구하고 내 미미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많은 단체들이나 미술협회들이나 디자인 단체들과 협업이나 콤비네이션이 가능했던 거고, 제가 살아오면서 여지껏 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이러한 혈맥에 가까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홍수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영상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못 됐다고. 알겠어요, 지훈 씨? 그래서 지훈 씨가 지금 겪고 있는 관태기는 인맥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맥 관리를 다시 정립하고 만들어 감으로써 관태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말대로 지금부터는 이렇게 혈맥, 계맥, 지맥, 비맥, 동맥, 쇼맥, 티맥 이렇게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그래서 이 중에 뭐 꼭 아저씨 따라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러한 인맥 관리 계통에서 내가 혈맥에 가깝게 이제 단계별로 끄집어 올리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단계적으로 상승시켜서 등급 심사에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 투덕투덕 싸우고 말다툼해서 똑 떨어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라니까. 아니 그렇게 하세요. 재밌어요. 내 기준에 혈맥에 도달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하면서 엄청난 수천만에 달하는 이런 비맥과 괴맥과 동맥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의 혈맥에 가깝게 등급 심사에 진급을 했다가도 똑 떨어지고 해서 현재는 남은 사람들이 10수명밖에 없어요. 아저씨가 살아온 날에 비해서 혈맥이 굉장히 없는 편이죠. 그 아저씨 성격상 스스로도 혈맥에 있다가도 스스로 이렇게 밀어내는 스타일이고,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자유를 대단히 중시하거든요. 이것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젊은 날은 오로지 시키고 많은 거에 따라가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오는 것 죄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소중하구나. 나를 관리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남은 생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게 내 나이예요. 내 나이. 그러니 지훈 씨 나이에 지금 고민해야 될 게, 결론만 말할게요. 지훈 씨가 지금 관택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때려치우고 다시 뭐 반수할까 재수할까 유학갈까 그 고민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인간관계부터 정리해 나가세요. 그리고 새롭게 정립해서 정리해서 확실한 혈맥에 가까운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문자 한번 날리고 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거지. 그게 필요한 거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제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학교 생활은 대충 해도 된다. 지훈 씨가 등록금 주잖아. 그 지훈 씨 마음이지. 왜 당신이 돈 주면서 학교가 시킨 거 뭐 못 해냈다고. 나 어이가 없어. 네가 돈 주니까 학교 생활을 대충 하라니까. 어차피 학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돈 준 만큼 혜택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 이력서 한 줄에 그냥 무슨 대학교 나왔다고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을 뿐이야. 사회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학교생활을 대충 해. 대충 하는 만큼 지훈 씨한테 시간이 많이 남잖아. 이제 그동안 학교생활하고 친구들 관계하고 대학생활하고 정신 없었다면 이제는 학교생활 대충 하게 되면 많은 시간들이 남죠. 그 시간 동안 뭐예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요. 내가 영상에서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찾고 갈구하고 그러한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청년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전혀 나와 다른 환경의 친구들 생각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하면서 여기 비맥에다가 써 나가던니까 수많은 비맥들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그 수많은 비맥들 가운데 점점 지훈 씨 마음에 끌리는 대로 지맥으로도 올라가고 계맥으로도 올라가고 그렇잖아. 그러다가 혈맥에 가까운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수많은 비맥들을 만들어 놔야 수많은 수백 수천에 달하는 쇼맥과 T맥들이 있어야 그 속에서 G맥도 생기고 B맥도 생기고 또 그 속에서 선출해 가지고 내가 골라내 가지고 혈맥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포진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거지. 오로지 쇼맥과 T맥 있으면서 그게 전부인 양, 내 인맥. 쇼맥과 T맥들은 순간순간 지훈 씨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고 칭찬하고 마치 화상처럼
지금 내 영상을 보면서 내 밑에 댓글 달리는 사람들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부 쇼맥과 티맥들이에요. 언제 봤다고? 날 언제 봤다고? 날 얼만큼 안다고?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생방송으로 만나고 현실에서 만나가지고 번개 몇 번 하고 팬미팅 몇 번 하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내 나름대로 이 친구 괜찮네? 해서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는 꼰대라 그런 식으로 인맥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지금의 이 영상을 보고 뭐 메일을 날리고 뭐 아저씨 칭찬을 하고 하면 지훈 씨는 뭐 좋아가지고 답장 댓글 달고 막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티맥이 뭐예요? 휴지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다시는 안 들어와요. 아저씨 영상 보고 밑에 댓글 한번 달고 나지 그냥 눈팅만 해요. 올리면 다시는 댓글 안 달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해요. 자기 감성에 필요해 해서 보고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티맥인 거예요. 그쵸? 그냥 쓰고 버리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왜 거기에다 정성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내 감성에 반하면 강퇴시켜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돼요. 이런 티맥조차도 쫙 관리를 해나가면 칭찬하면 칭찬에 답을 한번 해주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는 거는 쉽잖아요. 그러니 이런 티맥조차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들어오는 거에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얘는 티맥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관리를 하라니까. 쇼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좀 친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쪽지 주고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게 친구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친구 아니에요. 쇼맥 역시도 티맥만큼이나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등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감성의 중량치를 쇼맥이나 티맥에다가 둬서는 안 된다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지만 쇼맥과 티맥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아저씨는 소위 말해서 멘탈 갑이라고 그러죠. 댓글이나 이런 거에 일희일비 안 해요. 근데 지훈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번 잘못 올렸다가 밑에다가 개새끼 소새끼 쭉 달리면 막 하고 막 싹 지우고 이러죠. 전 그렇게 안 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언제든지 이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등 돌리고 배신하고 욕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내 인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꾸준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본심을 알아보는 아주 훌륭한 진주 같은 친구들이 쇼맥과 티맥 속에 숨어 있어요. 그걸 골라내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겐 감사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이제 승급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계맥적으로 쫙 꼭 스승이나 선배나 고참뿐만 아니라 내 훌륭한 후배, 동생, 학생으로서 내 계맥에 쫙 이름을 정렬시켜 놓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 편하게 내가 교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혈맥으로 쭉 올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 관리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학창시절에 내 라이프 사이클의 하나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니까. 내가 대학 다니면서 뭘 해야 될까요를 묻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를 내가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훈 씨한테 결론적으로 학교 생활에 지훈 씨가 쏟았던 열정에 한 10분의 1만 학교에 신경 써라. 아예 낙제 받을 정도만 아니라면 그냥 근근히 학교 유지하면서 졸업해라.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인맥 관리를 해라. 학교 인맥이 아니라 학교에 신경 안 쓰는 시간, 남은 수많은 시간들을 서울시나 각종 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서 청년 활동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심포지엄 아카데미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행동해라. 그러면서 수많은 인맥 관리들을 하고, 지금처럼 스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에서는 이 티맥이나 쇼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티맥들이나 수천수만에 달하는 티맥과 쇼맥 속에 진주들이 있어. 나의 혈맥이 될 수 있는 사람, 계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골라내는 재미. 그러면서 나의 계맥, 혈맥들이 많이 없어도 돼.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만 튼튼하게 바치고 있다 그러면 지훈 씨가 학교 졸업한 뒤에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막힘없이 탄탄대로로, 또 지훈 씨가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성장 동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저씨 얘기 알아듣겠나? 나는 내가 이렇게 영상 찍어놓고도 너무 이렇게 이게 얘기 깊이를 막 조금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노출할까 말까? 또 얘기하다 보면 뭐 학교 얘기나 이런 정보 말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들이 머릿속에 탁탁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실제 만나가지고 해주고 싶은 진짜 얘기가 많지. 아저씨가 방송생활만 15년, 20년 영화생활, 미디어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어. 근데 영상으로는 절대 얘기를 안 하지.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막말로 방송생활을 통해 가지고 국내외 40여 개의 대학을 갔다가 거의 15년 동안 관계하고 관리하면서 살아왔으니 여러분들보다 대학에 대해서 더 잘 알지. 그래서 솔직히 학벌은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기술이나 기능도 여러분들보다 못하지만 경험했던 지식이나 능력들은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자격 충분히 되니까 이야기한 거니까 지훈 씨 아저씨 말 믿고 무조건 오늘부터는 인맥 관리부터 먼저 해봐라. 그래서 스스로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졸업을 택하고 빨리 졸업한 후에 사회생활로 나가는 것들이 지훈 씨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 질게요. 네, 고맙습니다. 홍수정이었습니다.